한입 먹으니까 한입 먹으니까 15초 펴세요. 어쨌든 목록을 정리한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정규수 제도를 조금 따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기 있는 내용 진행할 때 좀 정확하게 잘 들어보죠. 지금부터 나갈 부분은요. 페이지 15쪽부터는 1단원의 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은 지구에 선물되어 있는데 뭐에 대한 내용이냐? 쉽게 얘기하면 뭐에 대한 얘기다? 자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14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5가지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 중에 좀 별표 쳐야 되는 거예요. 지하자원. 지하자원 중요합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그 1-2에 대한 챕터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책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에너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친환경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위로 얘기하자면 1순위가 지하자원, 2순위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이제 자원으로서의 해양이라고 되어 있는 게 거기에 집중 공약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나오는 물질 2개가 있어요. 몇 개? 2개.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뭐 의미가 있지는 않고 2개만 좀 정확하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좀 빈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 그 자원으로서의 대기와 물 돼 있죠. 그게 좀 빈도는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원을 크게 분류하면 지하자원이 뭐가 있고? 지하자원이 있고, 토양, 그 다음에 수자원, 대기, 해양,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오늘은 첫 번째로 지하자원입니다. 지하자원은요,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성질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미리 좀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지하자원에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분류를 하게 되면은 지하자원에 뭐가 나오죠? 종류 구분이 나오죠. 종류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 어디에 사용하는데 이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종류나 이용은 왠지 뭐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단순 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체크해 주는 거는 최소한의 것으로 좀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뭐 하는 거? 분류하는 요 과정의 메커니즘이 좀 잡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이따가 분류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지하자원 중에 분류를 하면은 금속 광물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금속 광물 자원을 얻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됐나요? 그리고 동시에 이 내용을 얘기를 하려면 몇 가지 뭐가 좀 돼야 된다. 영어 정리가 좀 돼야 된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2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죠? 먼저 분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하자원은요, 세
세분화하면 세 종류입니다. 몇 종류? 세 종류. 세분화하면 세 종류인데 이렇게 돼요. 땅속에 파묻혀 있지. 파묻혀 있는 것 중에 인간이 이용할 만한 것 중에 어디 주로 이제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첫 번째는 광물 자원이 뭐가 있다? 광물 자원. 그러니까 물질 그 자체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이 무슨 자원? 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원이. 이건 끝났죠. 에너지 자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하 자원으로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합쳐서 현재 쓰고 있는 거의 거의 대부분은 뭐다? 화석연료다. 한 가지 더 기억하자. 1단원에서 화석연료는 뭔가의 순환에서 많이 나오죠. 뭐 할 때? 주성분 안에 원소가 뭐가 있나? 탄소죠, 탄소. 탄소 순환하고 빼놓을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화석연료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는 문제점도 상당히 한 두어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대기오염. 오염이 아니라, 오염도 가능해요. 또 오염보다 더 중요한 거. 어쨌든 CO2 비율을 뭐하고 있다? 높이고 있다. 두 번째는요, 유한하다는 거죠. 소모량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고갈이 될 수 있다. 광물 자원이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고요? 금속 광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금속이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각각을 나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죠? 용도에 따라서 하나 나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성분 원소에 따라. 됐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있고. 세부적인 분류는 좀 이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 중에서 누구? 금속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사용하는 이제 얻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얻는 과정을 조금 익혀야 돼요. 이건 요래 됩니다. 처음에 탐광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뭐라고요? 탐광. 그 다음에 채광. 그 다음에 선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련. 물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재련이에요. 뭐라고요? 재련. 근데 전부 다 무슨 자가 나누나 했죠, 여기까지는? 광이죠. 네. 이게 이런 의미를 가져요. 탐광이라는 거는 뭐를 찾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쯤에 뭐가 많이 묻혀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찾는 거야. 물질 자체를 찾는 거야. 그 물질이 어디에 지금 농집되어 있나 지역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탐광에서의 광자는 뭐를 해야 한다? 광산이 아니라 광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광상은 뭐냐면 이게 이겁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광상은 특정 물질이 농집된 지역을 얘기합니다. 농집에 특별히 많이 몰려있다. 됐나요? 여기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뭐 하기 위해? 채광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시설을 세워놨잖아. 그거를 광산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알겠습니까? 이때 주의할 점은 광상은 형성되는 방식에 따라 첫 번째 무슨 광상이 있고, 화성 광상이 있고요. 즉 뭐가 굳으면서 만들어졌다. 마그마가 굳으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퇴적 광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 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 채광이 무슨 뜻이지? 이제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이때 광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끄집어내는 대상은 바로 광석입니다. 뭐라고? 광석. 됐어요? 그럼 광석은 어떤 의미냐? 광석은 산화물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지금? 지금 원하는 건 금속이지. 근데 금속은 대부분 땅속에 파묻혀 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금광을 찾는다 합시다. 그럼 금이 깨끗하게 막 이렇게 금만 따로따로 모여가 있나? 그게 아니고 그 돌하고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녹슬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흙인지 암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부식이 돼서 됐어요. 그래서 일단 끄집어내는 거는 산화물 형태의 광석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광이라는 건 선은 선별한다는 뜻이에요. 선택. 그러면 막 끄집어내는 걸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고 쭉 지나가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뭐 필요 없는 거는 뭐 한다? 이거는 해봐야 뭐 거의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는 끄집어내가 버리고 필요한 것만 골라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한다? 재료는 결국 화학적 방법이다. 즉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녹슨 철, 예를 들어 철을 찾는데 녹슨 철을 찾는 것까지는 했어요.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됐어. 내가 원하는 건 녹슨 철이 아니라 오리지널 철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련이라는 것은 광석을 뭘로? 순수 금속으로 돌려놓겠다 이 말이죠. 뭐 해야 되노? 산화된 놈을 다시 돌리려면 보통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데 주의하십시오. 환원 반응만 일어나나? 환원 반응과 산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뭐 물론 지금 여기는 화학이 아니고 지구과학이니까 환원 반응을 언제 재련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확장 개념 갑니다. 이건 쓸 필요는 없어요. 비금속 광물이다. 뭐라고? 비금속. 지금 여기 있는 과정은 금속 광물이죠. 비금속 광물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나 하죠. 어느 지역에 뭐가 많을지 찾습니다. 그 다음에 채광하죠. 뭐도 한다? 성광도 하겠죠. 근데 재련이 별로 필요 없어요. 뭐? 왜냐하면 애초에 좀 흙덩어리인 경우가 많겠죠. 됐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도 이런 과정이 있을까요? 석유가 어디 파묻혔는지 탐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채광하죠. 그 다음에 선광이라는 과정이 없이 바로 재련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정제라는 과정을 거죠. 뭐라고요? 정제. 알겠습니까? 뭐 대략적인 어떤 전체적 순서는 탐광, 채광, 선광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됐죠? 페이지 15쪽 잠깐 보겠습니다. 15쪽 유형 5 지하자원 1. 자원의 종류 구분해 놓은 거 있죠? 이거죠? 됐어요? 목표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원의 생성에서 에너지 자원 해가지고 석탄은 주로 육지,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바다나 호수 환경에서 만들어졌고 생성 시기가 어떻게 됐다 이래 돼 있지? 있습니까?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거기다 하나 써. 석탄은 뭐가 쌓여지면 석탄이 되는 거야? 생물 중에 누구? 식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식물체가 대량으로 매몰당해서 농집이 된 거. 성분이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사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고사리가 파묻혀서 성분은 바뀌었는데 형태가 남았어. 누가 봐도 고사리 모양인 걸 알겠어. 뭐야? 화석이고요. 그게 아니라 고사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내가 알 수 없는데 고사리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누적돼 가지고 대부분 탄소니까 시커먼 형태로 튀어나왔다. 그게 뭐? 그게 바로 석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석유나 천연가스는? 해준. 대부분 그 천연가스는요, 석유가 있으면은 그 상단부에 전기압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석유 있는 곳에 보통 이제 천연가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동물입니다. 뭐라고? 동물이 집단으로 매몰당하는 거죠. 됐어요? 물론 대량의 꼭 큰 동물이 아니라도 작은 동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광물 자원 해가지고 광상에 농집되어 있다. 광상이 뭐라고요? 자연이 있는 자, 따라해봐. 특정 광물 물질이 특정 광물 물질이 농집되어 있는 곳, 농집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상이다. 근데 그 광상이 형성되는 방식은 마그마가 굳어서 그럴 수도 있고, 풍화 침식에 의해서 뭔가 이동하면서 퇴적에 의해서도 될 수 있고, 기존에 뭔가 있는데 열과 압력을 더 심하게 받아서 변성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세 가지죠. 이때 화성 광상에서 좀 기억할 거는 화성 광상은 별로 기억할 거 없고, 퇴적 광상에서 고령토하고 보크사이트 동그라미 치세요. 두 개는 좀 중요한 거. 사실 고령토하고 보크사이트는 똑같은 놈입니다. 고령토가 우리 뒤에 이제 2단원 가면 풍화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풍화할 때 나오는데, 고령토가 더 풍화를 받으면 보크사이트가 되거든요. 됐어요? 고령토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지. 뭔 재료로 많이 쓰이노? 고령토 밑에 씁시다. 도자기. 뭐라고? 도자기. 따라서 고령토는 금속 광물 자원, 비금속 광물 자원. 비금속이죠. 보크사이트는 뭘까요? 뭐 하는데 혹시 쓰는지 들어본 적 없나? 보크사이트를요, 재련하면 뭐하면? 알루미늄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보크사이트 자체는 금속, 비금속. 비금속이야. 그러나 보통 보크사이트를 캐는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금속을 얻기 위해서 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크사이트를 무슨 자원이다라고 딱 구분해 놓기 전에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보크사이트 자체는 뭔데? 비금속인데 목적은 알루미늄 금속을 얻기 위한 거다. 따라서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뭐 돼 있어요? 개발 과정 돼 있습니까? 탐광, 채광, 선광, 재련 돼 있죠? 4번에 자원의 이용. 다른 건 좀 됐고요. 그 알루미늄 캔이나 주방 용기, 그거 동그라미 치고 상식선에서 됐습니까? 구리, 전선 됐죠?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에서 석회석 또는 석회암, 시멘트, 콘크리트 됐어요? 고령토, 도자기, 흑연, 연필심 됐죠? 네, 뭐 크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상위선에서 좀 기억하시면.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별표 5개 쳐놔놓고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 변화와 광물 자원의 품질 변화 돼 있죠? 이거는 그래프 해석 문제로 간혹 나오는데 이 두 개 그래프는 실제로 시험에 좀 많이 나와가지고 향후에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왼쪽 그래프부터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보시면 왼쪽 거는 뭐냐면 그 192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소비하고 있는 쓴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쓴 양인데 2000년이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192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에너지 자원을 소비했는 소비량은 늘어나는 거 맞나? 예.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석유의 비중이 제일 커요. 맞아요? 예. 그러면 거기 보면 석탄, 천연가스, 석유도 있지? 맞아? 석유 사용 비율이 계속 높아졌는 건 맞아요? 네. 맞지? 기타가 뭐냐면 화석연료를 제외한 거거든? 됐어요? 기타의 양도 늘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석유 사용 비율에는 미친다, 못 미친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이거야. 봐봐. 거기 보면 그래프가요. 이래 나오잖아요. 이건 이런 형태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축이 뭡니까? 품질이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매장 양입니다. 맞아요? 결론
중자가 제일 많지. 예. 맞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철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철. 사람들은 철을 처음으로 캐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오는 대로 캤을까? 좋은 것부터 캤을까? 나오니까. 좋은 것부터 캡니다. 그러니까 캐다가 철광 여러 군데 뚫다가 일단 좋은 거부터. 좋은 거라는 거는 뭐 하기 쉬운 거? 기왕이면 순도가 높은 거겠죠. 맞아요? 그럼 잘 들어. 이때까지 많이 캐왔지? 그럼 이 말이지. 이 정도는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다 캐고 없는 거지. 따라서 향후에 계속 금속 자원을 캐다 보면 제품의 질은 자꾸 떨어진다. 즉 재련에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어떻게 되겠다? 많아지겠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즉 앞으로는 철광이나 이런 것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게 품질이 좋을 확률이 높아, 나쁠 확률이 높아. 나쁠 확률이 높다. 15쪽에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철석, 석탄, 석회석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다. 그대로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철석, 석탄, 석회석이 있는데 에너지입니까? 누구? 그럼 A가 석탄이지. 써.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아니온 내려온 게 자철석, 석회석이죠. 금속 광물인가? 아니요. 확실하게 아니요. 석회석 C 가죠. 물론 잘 들어. 자철석이라고 있습니까? 또는 적철석 이런 것들은 얘도 아까 보크사이트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자체는 뭐라고 봐야 된다? 비금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금속의 성질을 좀 잃었어요. 근데 그걸 캐는 이유는 재련시켜서 금속을 얻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B가 자철석 되겠네요. 기억. A는 화성 광산에서 얻을 수 있다. 석탄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석탄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석탄이 아까 누가 파묻힌 거라고? 식물체제. 그럼 화성 광산이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던 자리라는 거고? 마그마 아이가? 마그마에 고사리 던져놓으면 성분이 남아? 다 타서 없어지죠. 기억은 틀렸어요. 그리고 마그마 있는 곳에 석탄이 있다 치자. 석탄이 가만히 있겠나? 이미 불 붙어서 다 탔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알았어. 뭘 외우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오늘 시체 많네. 카메라 끄고 한번 보자. 오늘 여기 피바다 안 만들어줄게. 14번. 니은. C가 뭐였죠? 석회석이니까 시멘트 원료. 이건 좀 기억해달라 이겁니다. 이 과정에 따라 구분하면 흑연은 비금속이잖아. 에너지도 아니지. 그럼 어디에 해당해? B가 아니고 C에 구분이 돼야 되겠죠. 흑연은. 그대로 따라 내려와 보면 되잖아. 맞아? 답은 2번 되겠다. 14번 문제. 그림은 지하자원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석탄, 적철석, 고령토인데 금속 광물 자원인가? 예 했어요. 누구? 적철석 갑니다. 그죠? 아니오로 이제 2개 내려왔네요. 에너지 자원인가? 얘니까 B가 석탄, C는 고령토. 머릿속에 딱 써야 되죠? 고령토는 뭘까? 도자기. 이게 자동으로 따라와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기억. A가 누군데요? 적철석.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재련 과정을 거쳐야 돼. 적이 무슨 적자게? 예. 왜? 야, 철 녹슬면 빨갛게 되지. 그러니까 거의 그 붉은 점토 같아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우리가 철 광산에 가잖아요. 철덩어리 막 나올 것 같잖아. 그게 아니고 대부분 뭐 붉은 흙을 캐는 겁니다. 보라고. 알겠어요? 그거를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재련을 하면 이제 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재련하는 장소가 어디고? 제철소. 그렇죠. 제철소. 철을 재련해서 만들어내는 곳 이런 뜻. 니은 B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아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재생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특히 석탄 에너지 자원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금속은 좀 어때? 잘 깨끗하게 사용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죠. 디귿 C는 도자기 원료로 사용됩니다. 맞죠? 어렵냐?
아니죠. 집중력만 배우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여기는 광물자원에 대해 학습한 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광물자원의 분류 금속과 비금속, 그 다음에 탐광, 채광, 섬광. 니은은 뭐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뭡니까? 재련. 자, 디귿은 고갈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대부분 다 고갈됩니다. 지하자원은. 재활용 되는 거는 뭐 비율이 떨어지니까. 특히 그 중에 재활용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에너지 자원. 뭐라고? 에너지 자원이 고갈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됐죠? 기억. 알루미늄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니은이 뭔데? 재련은 원하는 광물을 녹여서 뽑아내는 단계이다. 맞죠? 그게 재련의 의미입니다. 됐죠? 디귿. 고갈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자원 재활용이 있다. 예. 일부 자원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됐어요? 거기 하나 더 쓸까요? 에너지인 경우에는 뭐인 경우에는 에너지 자원인 경우에는 뭐를 찾는 것도 뭐를 강구하는 것도 대체 에너지를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에너지 자원인 경우에는. 됐어요? 답은 몇 번이다? 5번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그림은 광물 자원이 실생활에 이용된 예를 나타낸 겁니다. 유리, 석영, 도자기컵, 고령토, 연필심, 흑연, 전선, 구리 이렇게 돼 있죠. 기억. 흑연과 석영은 비금속 광물이다. 약간 상식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니은. 고령토는 화성 광상에서 산출된다. 상식적으로 토잖아. 고령토, 흙, 도자기 흙. 그럼 굳이 구분하자면 어딜까? 퇴적 광산의 광물이다. 디귿. 구리는 금속이죠. 구리가 금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진짜 그건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광석의 재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다음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어서 자원으로서의 토양 바로 넘어갑니다. 토양. 이거는 책 보고 바로 하면 됩니다. 별로 정리할 것도 없고요. 됐어요?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토양은요, 단면, 뭐? 단면. 두 번째, 토양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오염 말고. 나중에 3단원 가면 토양 오염은 오염대로 따로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토양을 유실이 되거나, 뭐 되거나? 홍수 이런 거 나가면 유실되는 거. 그 다음에, 오염하고는 조금 다른데,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산성이 세지는 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각각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시험 나는 거 그게 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 토양은요 2단원에 가면은 대단원 2단원에 가면 풍화단원이 나와요. 뭐 나온다고? 거기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3단원의 환경오염 및 환경변화에 가면 토양오염단원하고 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치우시고 그거 보시면 2번에 토양의 청산구조 돼 있죠?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자 밑에서부터 앞에 봐봐 완성된 토양의 단면은 밑에서부터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순으로 단면이 그려집니다. 됐니? 근데 생성 순서는 뭐는? 생성 순서는 이거야. 원래는 전체가 흙이 아니고 전체가 뭐? 돌덩어리다 이 말이야. 암석. 근데 표면 부분에 뭐가? 비바람이 치면서 풍화가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큰 덩어리였던 암석이 어떻게? 좀 위에서부터 쪼개지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모질물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해야 돼요. 보세요. 아이고야, 미리 닦았어야 되는데. 자, 이거예요. 어떤 지역에 암석이 있어서 뭐가 있었다고? 단면만 보면. 그럼 처음에 기반암이죠. 비바람 치면은 위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갈라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 틈으로 물 같은 거 들어오면 얘가 잘게 짜게지는 동안 밑에가 이제 좀 굵직굵직하게 좀 갈라집니다. 됐어요? 그러면 점점 가다 보면 이 위에는 어떻게 막 아주 잘게 뽀개지겠죠?
맞아요. 됐지? 그러면 원래 전체 뭐였는데? 요 밑에가 지금 기반암이잖아. 네. 전체가 뭐였는데? 기반암이었는데 뭐가 만들어지고 모질물이 만들어지고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들어. 빡빡해져가지고 여기는 전부 뭐가 되었다? 일단 흙이 다 만들어진 거야. 됐냐?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표토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때 비가 와. 뭐가 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전체 토양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물에 녹는 놈, 뭐가? 물에 녹는 놈이 이 밑으로 싹 깔아앉아서 이 밑으로 쭉 침전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같은 흙인데 성분이 어떻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표토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야? 심토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야? 표토가 만들어지고 나서 심토가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생명체에게, 식물체에게 유용한 물질은 표토에만 할까? 심토에만 할까? 왠지 심토일 것 같지? 주위에 대부분의 뿌리는 표토 범위를 더 깊이 못 들어가. 알았어? 그리고 야, 결국 생물체에게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생물체입니다. 생물체의 사체는 대부분 어디에 놓이게 되지? 표면에 놓이잖아. 그래서 표토가 유기물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 그러면 심토에는 뭐가 많으냐? 아까 물에 쉽게 내려갔다며. 물에 잘 녹는 거. 금속 이온이 많다. 뭐가? 상대적으로. 광물 이온, 이런 거. 응? 미네랄 같은 게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3번으로 내려갑니다. 토양의 보존. 첫 번째, 유실 방지되어 있죠? 끝났어요, 이거는. 유실 방지라는 건 대부분 또 나중에 사태, 산사태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물이 급경사면을 그대로 타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유속이 어떻게 돼? 밑으로 갈수록 누적돼서 빨라지지. 그러면 애초부터 어떻게 한다? 유속을 어떻게 해준다? 느리게 해주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방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글 중에 사방댐이라는 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계단식 영농. 그걸 다락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 산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방댐도 뭐냐면요, 물길이 있잖아. 물길이 있으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직각 형태로, 계단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경사면을 타고 쭉 내려올 때는 누적적으로 어떻게? 유속이 빨라지는데, 이걸 계단 형태로 놓으면 어느 정도 오다가 좀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물을 조금 계단식으로 막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 따라서 홍수나 강의 범람으로 인해 토양의 유실을 막는 대책 두 가지는 뭐? 다락론하고 사방댐. 됐어요? 문제는 대부분 이래나요. 그 두 개 사진을 주고 이게 뭐한테 쓰는 건데? 뭔데? 토양 유실을 막으려고요. 대표적으로 토양 유실을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산성화 방지돼 있죠. 이건 이게 있어. 첫 번째로는요, 산성화를 예방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산성화가 일어나는 걸 좀 막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성화가 된 거를 막을 수 없어가지고 일단 사후 대책이 있어요. 알았어? 근데 요 단원에서는 일단 사후 대책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화반응 시켜주면 돼요. 뭐라고? 그래서 인공비료보다는 뭐? 천연 퇴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이미 토양의 산성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아까 우리 지구학원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물질인데,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몇 번 나왔던 건데, 이거 있죠? 얘 누굽니까? 석회화. 탄산칼슘의 석회화. 석회석, 그죠? 이거를 뽀개가지고 땅에다가 뿌려주는 방법도 됩니다. 됐습니까? 알겠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성숙한 토양 단면을 나타낸 겁니다. A 뭐죠? 표토. 제일 위에는 거 표토, B는 심토, C는 모질물. 됐어요? 순서는 기반암 C, A, B. 됐어요? 갑니다. 이거 C층은 심토에 해당한다. 틀렸어. 니은 토양은 C, A, B? 맞아요. 이거 토양 유실은 A층보다 B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상식으로 생각해라. 표면이 많이 없어지겠나? 그 밑에 있는 게 많이 없어지겠나? 표면이죠.
다음 몇 번? 2번 되겠죠. 니은만 맞죠. 18번. 그림은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토양층을 순서대로 나타낸 겁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럼 가가 뭐고? 모질물. 나는 표토. 다가 심토. 이래 됩니다. 기억. 가는 생물의 활동에 가장 활발한 층이다. 나겠지. 나. 표토잖아. 표토. 이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는 표토이다. 디귿. 다는 점토광물과 산화철, 뭔가 금속 성분, 그죠? 미네랄이 많다. 맞아요? 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예. 계단식론, 다락론, 사방댐 줬어요. 됐습니까? 기억. 가는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한 거다? 아니야. 산성화는 뭔가를 뿌려줘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근데 엮일 수는 있다. 주의를 하지 않으면. 니은. 나는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디귿. 가와 나는 경사지의 토양 유실을 방지한다. 사태를 방지한다. 전부 다 되는 말입니다.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오늘 아마 그 A반이 해양자원까지 다 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읽어와야 되는 게 이거다. 유형 9 20쪽에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있죠?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23, 24, 25, 26, 27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잘하면 다음 주면 1단원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